박물관 1교시 고려대학교 박물관 동걸도와 함께 우리나라 공과를 알아봐야 동동든든 유료 모모는 역사 수업 숙제로 동걸도 분석을 위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찾아가기로 한다. 동동이는 언제 오는 거야? 늦잠인가 봐. 우리끼리 먼저 보고 있자. 이게 동걸도구나? 근데 동걸이 뭐야? 동걸은 동쪽에 있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창덕궁, 창경궁, 후원까지를 말해. 동걸도는 동걸을 위해서 내려다본 모습을 그린 지도로 총 16건의 화첩으로 제작되었으며 궁궐의 모습이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다. 평면적으로 그려진 궁궐지나 동걸 도형과 다르게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고 풀과 나무부터 장독대 같은 부분까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지. 이 정도로 궁궐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그린 작품은 없었을 거야. 정말 신기하다. 이 모습을 창경궁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지금과 이 그림 속 모습이 똑같지는 않아. 세월이 흐르고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모습이 계속 바뀌었거든. 사라진 곳도 있고 새로 생긴 곳도 있어. 뭐야, 왜 아무도 없는 거야? 1시간이나 늦었는데. 이게 뭐지? 전시되어 있던 게 떨어진 건가? 동동아! 동걸도야 동걸도. 그림으로 와서 봐. 너희 왜 거기 있어? 그걸 알면 여기 있겠어? 우리 좀 구해줘.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구하니? 동굴로 가서 수수께끼를? 어떻게? 나도 가볼까? 여기는 어디지? 저기 봐. 중전마마가 뽕잎을 따고 있어. 조선 왕실에서는 풍년을 기원하고 백성들에게 농사와 누에치기를 장려하기 위해 왕과 왕비가 직접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를 했대. 왕이 농사를 짓는 것은 친경, 왕비가 누에를 기르고 뽕잎을 따는 것은 친잠이라고 해. 이 행사는 동걸 후원의 내농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 수수께끼가 말하는 곳은 바로 이곳 내농포구나. 주변에 또 뭐가 보여? 여기에 춘당지라는 연못이 있어.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 내 농포가 대체 어디지? 춘당지는 있는데. 해설사님이다. 해설사님, 혹시 내 농포라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춘당지 옆에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아, 네, 그런 곳이 있었죠.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답니다. 마침 이동해서 설명하려던 참이니 듣고 가세요. 이곳은 원래 왕과 왕비가 농사를 짓는 의식을 하던 곳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의 일본에서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바꾸어 버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왕실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창경궁의 이름을 창경원으로 바꾸었죠. 그리고 이곳에 일본식 인공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45년 후인 1984년에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연못으로 만들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지요. 아,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겪으며 동걸도성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변해왔구나. 예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잘 지켜야겠지. 그럼 여기서 두루마리를 펼쳐볼까? 얘들아, 너희 어디에 있니? 모르겠어. 여기는 돌만 잔뜩 놓여 있는데. 작은 우물도 있긴 한데 옆에 장독대도 있고. 혹시 장독 놓는 곳인가? 장독 놓는 곳은 아니고
건물 지을 터를 만든 것 같아. 불에 타 자리만 남았지만 맞네. 불에 타서 다시 지으려고 주춧돌만 남아있는 곳인 거야. 뭐 하는 곳이었길래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한 걸까? 왕이 잠을 자는 곳이었나? 화재로 없어져 터만 남아있고 편안하게 잠들고 싶은 곳이라면 역시 왕비가 잠을 자던 통명전이겠네? 통명전은 내전의 으뜸 궁궐이야. 궁궐은 외전과 내전으로 나누어지는데 외전은 왕과 신하가 업무를 보는 공간을, 내전은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을 말하며 넓은 마당에서는 의례나 연회를 열기도 했대. 통명전은 화재로 없어졌다가 다시 지어졌는데 그림 속 모습을 보고 동궐도가 만들어진 때를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해. 통명전터도 동궐도의 제작 시기를 유추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1828년에 지어진 연경당과 1830년도에 화재로 없어진 환경전, 경춘전 등이 담겨 있으며 1834년에 재건되어 터만 남아있는 통명전 등을 보고 제작 시기를 유추할 수 있었다. 동궐도가 1828년에서 1830년 사이에 그려졌다고 추정되니까 그림에는 1834년에 다시 지어진 통명전이 터만 남아있는 거지. 맞았어. 통명전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도 있는데 든든 혹시 장희빈 알아? 무슨 이야기? 숙종이 왕으로 있던 때에는 조선 왕조 역사상 당파 정쟁이 가장 심했던 때였대. 장희빈이 세력 싸움을 위해 왕후를 저주하려고 이 주변에 죽은 쥐나 부적 같은 무서운 물건들을 묻었다고 해. 와, 무섭다. 공포 영화 같은 걸. 지금은 수수께끼의 말처럼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지? 그럼 동동아, 이쪽으로 찾아와줘. 여기가 통명전이구나. 지금은 다시 지어져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어. 정말 궁궐 구석구석에 역사 속 이야기가 가득 숨어 있네? 여기가 어디지? 풀만 가득한데. 그러게 주변에 나무가 많네. 이번엔 후원 쪽인 건가? 검소하려고 아예 건물을 없애셨나 보구나. 정조를 닮고 싶다라. 규장각인 것 같기도 하고 동궐도에는 정조를 존경하는 마음에 더 크게 그려져 있다고 하잖아. 규장각은 정조가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쓴 장소였지. 여러 책을 모으고 학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학문을 연구하면서 개혁 정책을 펼치려 했어. 근데 규장각은 화려하지 않나? 게다가 정조가 세운 게 아니라 정조를 닮고 싶은 사람이 세운 거니까 다른 곳일 수도 있어. 저기 봐, 옆쪽에 다른 건물이 보여. 이 건물은 궁궐 같지가 않다. 단청을 칠하지 않아서 궁궐 같지가 않네. 동동아, 이런 건물을 찾아올 수 있겠어? 여기는 그냥 한옥마을 건물 같다. 여기 맞아? 동동이는 한자는 잘하는데 상식이 없나 보구나. 명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지. 재선낙이 아니고 낙선제라고 읽으면 돼. 근데 여기에 낙선제라는 곳이 있나? 안 보이는걸? 낙선제라면 헌종대에 세워진 건물이라 순조대에 그려진 동궐도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나 봐. 조선 24대 왕 헌종은 정조의 뜻을 이어받고자 했어. 헌종은 선대의 왕들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승화루에 많은 책을 보관했다고 해. 헌종은 낙선제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규장각을 세운 정조처럼 정치개혁을 이끌어내고자 한 거야. 그리고 낙선제는 황실의 가족이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이기도 해. 건물에서 헌종이 추구한 소박함이 느껴지네. 그래서 단청도 칠하지 않고 화려한 석가래도 없는 거구나. 동궐도를 그리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건물이 세워질 줄 알고 있었을까? 그림에는 풀뿐인데 말이야.
동궐도에는 아까 지나온 건물인 수강제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비교하며 보니까 변화가 더욱 잘 느껴져. 근데 얘들아, 나 너무 힘든데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고 하면 안 될까? 응, 안 돼. 나가는 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으니 동동아, 조금만 더 힘내. 부디 그 예상이 맞길 바래. 이번엔 주변에 뭐가 보여? 여기는 구조가 엄청 복잡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이 많아 보이는데? 용을 보좌하는 자리면 여기는 왕을 보호하던 곳일까? 아니면 왕과 일을 하던 곳일까? 바쁘다 바빠. 저기요,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너희들은 누구야?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조정회의 늦게 생겼구만. 다들 비켜. 조정회의? 조정회의라면 인정전에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인정전 근처인가 봐. 그럼 나도 인정전으로 이동해 볼게. 근데 어디서 한약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 한약 냄새라면 약방인가? 궁궐 안에 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내의원이 있잖아. 약방 맞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권례각사인가? 권례각사는 왕의 일을 도와주는 기관들이야. 왕의 건강을 살피는 내의원인 약방도 있고 왕과 정치적 의견을 나누던 홍문관 옥당도 있어.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을 돕는 정부기관 같은 거지. 왕의 명령인 칙령과 왕이 내린 문서인 교서를 보관하던 예문관, 역대 왕들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셔뒀다는 선원전도 있겠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왕의 일을 돕고 있었어. 그러면 용을 지키는 자리라는 게 말이 되네. 다시 일어난다는 부분도 그래.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사라진 권례각사가 2000년대 초반에 복구됐잖아. 다른 궁에도 권례각사가 있었지만 창덕궁 서쪽의 권례각사가 유일하게 복구된 곳이라고 하지? 맞아, 동궐도와 궁궐지 같은 여러 자료들을 보고 재건했다고 했어. 평면적으로 나타난 다른 자료들과 다르게 동궐도는 입체적인 모습이라 도움이 많이 됐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동궐도 같은 자료가 남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건가? 너희 지금 어디야? 쉿, 마당에 돌이 세워져 있고 관리들이 줄지어서 서 있어. 무슨 행사 중인가 봐. 지금 조참을 하나 봐. 조참은 신하들이 모여 임금에게 충성을 표현하던 의식이야. 한 달에 4번씩 이런 조참을 했대. 맞아. 인정전 마당인 조정에서는 이렇게 조참 외에도 왕에게 축하 말씀을 올리는 조화라는 의식을 하기도 했어. 진연이나 진찬 등 각종 잔치를 열기도 했고 과거에 가장 마지막 단계인 전시라는 시험을 치르기도 했대. 그러니까 인정전은 권위가 있는 행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1610년에 다시 지어진 후 역대 왕들이 이곳에서 각종 행사를 베풀었고 인정전과 조정은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어. 인정전은 짜임새가 꼼꼼하고 외관이 아름다워서 흥선대원군이 근정전을 재건할 때 인정전을 기준으로 만들도록 했어.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건물답지? 아까 관리들이 서 있던 돌은 뭐야? 저 돌은 풍계석이야. 이전에는 관리들이 서 있는 자리가 질서 정연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웠대. 그래서 관리들이 풍계에 따라 질서 있게 설 수 있도록 정조 때 만들어졌어. 동쪽인 오른쪽에는 문관이, 서쪽인 왼쪽에는 무관이 서 있었다고 해. 와, 그렇구나. 인정전은 건물도 엄청 크다. 2층 건물이야? 겉에서는 2층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뚫려 있어서 높고 웅장해. 동궐도의 모습과 실제 궁궐의 모습이 정말 똑같다. 풍계석도 그렇고
지붕의 조각까지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 걸. 그 조각들은 잡상이라고 하는 거야. 잡상은 건물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장식기와이다. 서유기에 나오는 인물들과 신성한 동물들을 조각하였으며 맨 안쪽에는 용머리를 장식한다. 조선시대에 궁궐이나 왕실과 관련 있는 건물에만 사용되었대. 잡상이 많을수록 좋은 건물이라고 하던데 역시 인정전답네? 그러면 나보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나 저기는 못 가. 지붕은 아닌 것 같고 계단에 저 조각은 새 아니야? 맞아. 저건 봉황이 새겨진 답도라고 하는 거야. 왕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곳이지. 궁궐 정전 계단 어간에는 답도가 마련되어 있다. 답도는 원래 신령 앞에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궁궐의 답도는 왕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뜻과 함께 왕이 다니는 통로를 길하게 만드는 의미를 가진다. 답도에는 봉황 또는 용을 새기는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답도에는 봉황이, 덕수궁 답도에는 용이 새겨져 있다. 봉황은 왕이 통치를 잘해서 태평세월이 되면 나타나는 상상의 쇠지. 왕이 지나는 길에 봉황을 새겨서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보고 태평성대를 이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 수수께끼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인가 봐. 와, 정말 동골도에 자세하게 그려져 있구나. 다른 곳들은 많이 변화했는데 이곳 인정전은 동골 도성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얘들아, 이번엔 꼭 돌아와. 숙제 한번 생생하게 했네. 무섭기도 했지만 동걸도와 동걸의 재밌는 얘기를 많이 알게 됐지? 맞아, 그대로인 것도 있고 변한 것도 있고 그림 한 장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 나는 직접 궁궐을 발로 뛰며 봐서 그런지 더 의미 있었어. 동골도가 지금까지 남아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는 게 참 멋진 일인 것 같아.